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위 안연왈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을 유아여이 유시부인저 자로왈 자행 3군이시면 즉 수여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뒤로 이어지는 글이라 중간에 잘라서 1번, 2번으로 이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우선 선생님께서 안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위 안연왈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을 했는데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간직할 그것을 유아여이 유시부인저 오직 나와 너만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이제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을 그러면 요 용자하고 행자하고 이 용자하고 행자는 주체가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른 것이 요것은 말하자면 임금이 혹은 그 세상이 써주면 이에요. 그러니까 요 쓰다는 임금 혹은 그 세상, 그 시대가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요 행하는 주체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요 행자와 용자의 주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갈지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써주면 할 때 요 그것이 처음 보면 얼핏 보면 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써주면 이렇게 나를 써주면 내가 행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번역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은 건데 나를 써준다고 할 때 요걸 나라고 보더라도 요게 나 자연인 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써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써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할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용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죠. 도. 내가 갈 그 길.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썼을 때 그 자리에 등용을 했을 때 그가 가는 길이 있고 B라는 사람을 썼을 때 B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갈 길이 있겠지요. 길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온 엉망진창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써주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써주면 가서 내가 그것을 그것 나를 써줬을 때의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반대로 사지즉 장 그러면 이 사자는 취사 선택할 때 취는 취하는 거고 사는 버리는 거고 여기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써주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버리는 거, 내버려 두는 겁니다. 등용을 하지를 않고 그러면 장을 그랬죠. 요 장자는 역시 요 사자의 주어는 세상이나 임금이 되는 거고 요 장자는 내가 주어가 되는 건데 요 장자를 요 행자를 내가 가서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되면 요 장자가 어떻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내가 은거를 하고 감출장자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은거라기보다 우리가 소장하다 할 때 장자 아닙니까? 어떤 것을 소장하다. 그러니까 요 장자는 간직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써주면 세상에 가서 그것을 행하고 안 써주면 간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있어서 이걸 써주면 가서 행하는 거고 안 써주면 나 혼자 이걸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써준다고 해서 이게 몰가치해진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그 뭐예요. 그 무엇.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나는 세상이 안 써준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그걸 간직하고 있고 써주면 세상에 가서 그것을 널리 펼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냐 그예요.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간직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나와 너만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이랬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요거죠. 행할 것, 간직할 그것.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해본 겁니다.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간직할 그것을 오직 나와 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현이라는 제자가 왜 공자의 최고의 제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현이 뭐 박학, 방문, 양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루항을 임불감기원을 회야 불개기락 하는 그 안빈 낙도의 모습도 보여주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학자 한 사람의 그냥 학문을 잘한 학자로서만 공자가 총애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서 보면 세상이 써주면 행하고 세상이 버린다면 세상은 다 버렸어도 나 혼자 간직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안현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는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자가 말씀을 제자 안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행 삼군이시면 즉 수여실이 있고 이랬어요. 선생님께서 삼군이라고 하면 앞에, 뒤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군대가 배치가 된 것을 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군 그러면 대규모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 후, 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체제를 다 갖추고 출정을 하는 군대니까 대규모 군대를 삼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큰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셔서 그 삼군을 행해야 하신다면 통솔을 해야 하신다면 즉 수여실 있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삼군을 통솔할 수 있으려면 뭐 지휘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뭐 무술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제 용맹스러워야 되겠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삼군을 지휘할 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저 아니겠습니까? 자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는 안현하고 함께 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저랑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왈 포호 빙하하야 사이 무회자를 오 부려야니 피랴 임사이 구하며 호모이 성자의 아니라 그랬습니다. 포호 빙하 요자는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뜻입니다. 요 호 범을 호랑이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빙하 하면 요게 이제 의지할 빙자인데 요거 요렇게 하 그러면 이제 이 한자하고 우리말하고의 이제 차이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일반 명사입니다. 하천이라는 요거 말고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일반 명사죠.
그런데 한자에서 하나 강은 물론 종종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 하나 강은요 고유 명사예요. 요것은 황하예요. 황하. 요것은 양자강, 장강, 장강 그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뭐냐면 물이름 하, 물이름 강 그래야 돼요. 고유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자가 북쪽 지역에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큰 그 하천의 이름이 황하였던 거예요. 황하. 그래서 이제 황하를 이야기를 하면서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는 것이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배라든가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하를 그냥 수영을 해서 황하에 그러니까 물에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저게 의지할 빙자인데 그래서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도구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서 그러다가 죽더라도 사이 무회자 후회가 없을 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에요. 호랑이하고 덤비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선다. 또 황하를 배를 타고 건너기도 겁이 나는데 그걸 배가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황하를 건너간다. 그러다가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난 후회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자와 함께하지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삼군을 통솔한다는 건 자기 용맹 과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삼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해 있고 전쟁에 그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냐. 근데 일단 돌격. 그냥 막 부딪혀 싸워가지고 누가 하나 깨지든 일단 싸워. 두려워하지 말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지더라도 난 후회 없어. 이런 지휘자는 나는 안 데려간다 그 말이죠. 오 불여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겠냐? 그러면 필시 반드시 임사이구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전을 앞두고 이제 진짜 맞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겁낸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더 준비할 것이 있었는데 준비를 못해서 결과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많은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내 부하들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일에 닥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이 그냥 자신감만 많아가지고 그냥 일단 부딪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삼군을 지휘할 정도의 지휘관이라면 두려워해야 되고 호모의 성자 요 모라는 것은 계획이죠. 계획.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사 전쟁에 이제 모사들이 있잖아요. 모사 책략가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모라는 것은.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짜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필요한 걸 만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사전에 하는 것들이 모입니다. 모. 그걸 이제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제 모사라고 하죠. 이것을 좋아해서 싸움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했다면 이겨서 성취하는 자. 예, 그 사람을 반드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함께 한다는 말이 없지만 이런 자, 반드시 이런 자일 것이다. 내가 함께 할 사람은 이 말이 생략이 된 것이고요. 요게 아까 요 자는 앞에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 자를 받아서 글을 쓴 것입니다.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부이 가구야 인된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 위지 언이와 여 불가구 인된 종오 소호 홀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를 그러니까 이제 저 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제 그것은 요 빈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같이 하든 안 하든 항상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이 빈부의 문제에 관해서 의외로 논어에 여러 군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빈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지난번에 강의에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자는 부를 혐오하고 가난을 권장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와 빈 그 둘 자체만 놓고 본다. 공자 보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자는 당연히 부를 선택합니다. 근데 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제 다만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균질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그 뒤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들 다 빼고 부와 빈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공자가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를 이 가구야 인덴 요때 요 이자는 요 인덴이라는 토가 뒤에 따라 나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가정을 나타내 주는 글자입니다. 부라는 것이 만약에 가구야 인덴 그랬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부가 만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도 좋고 또 구하면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걸 구했을 때 반드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거라면 부라는 게 그러면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위지언이와 그랬죠. 비록 지편지사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 지편한 요 사자가 아까 제가 모사할 때 앞에서 어떤 일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하는 게 모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모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비, 학자라는 의미의 선비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고대에는 하위 관리, 하위직 관리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관리들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그 관리들 중에서 형을 집행을 하는, 형을 담당하는 부서의 그 관리들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관리 예비 후보군들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지칭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을 그 일이 뭐냐에 상관없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인을 사라고 한다면 그 직업인이 하는 일이 요 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하고 이 사자가 그래서는 이제 매우 밀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편지사 그러면 채찍을 잡는 일 혹은 채찍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때 요 지편이라는 거 채찍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레를 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탄 수레에 말을 몰기 위해서 내가 채찍을 들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내 말
타고 내 수레를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탄 수레나 누군가의 말을 내가 몰고 간다고 하는 게 참 자존심 상하고 이제 그런 천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이걸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만 하면 나 하겠다 그거예요. 나 또한 그것을 하려니와 부자가 된다고만 하면 난 하겠다 그거예요. 이 천한 일도.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근데 저 일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렇더라도 부자가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부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내가 이걸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부자가 못 되면 이제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요것은 그냥 어떤 직업, 요 특정한 이 직업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한 일, 안 해야 될 일, 하기 싫은 일을 사람들이 하죠. 왜 하냐면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내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도 돈을 못 벌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투자인데 목적을 위한 투자인데 투자는 했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그럼 이 투자는 틀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삶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시간 속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했는데 부자도 못 되고 내 시간을 여기에다만 다 쏟아부으면 나 삶은 뭐가 되는 거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만약 불가구 구할 수 없는 거라면 가구라면 하겠는데 불가구면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부자 되겠다고 나는 하는 그런 삶은 안 살겠다. 종오소호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리라. 자,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 이걸 해서라도 될 수만 있으면 나는 하겠어. 그만큼 부는 중요한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부를 구할 수 있냐? 그랬을 때 그럴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 삶에 나는 살지 않. 여기에 내 삶의 시간을 여기에 쓰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부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말은 요것은 과정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배신하지 않죠. 만약에 요걸 했는데 요게 부자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배신이죠. 여기에다가 쏟아 부은 것에 대한. 근데 요거는 과정 자체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나는 좋은 걸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자체는 그 자체로 내 삶을 풍성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과정이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것도 다 보상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희생이죠. 희생 그야말로. 그래서 요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부가 좋아하는 바다, 소호다, 좋아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요 부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부 자체가.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부가 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가져야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거지. 돈 많이 갖는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수단인 부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요 지편지사라는 거. 근데 요거는 꼭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자체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삶을 살면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바라고 했지만 저 좋아하는 바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나 지조나 삶의 가치나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모든 것을 부라고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라고 하는 것과 결부해서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